네, 안녕하세요. 엘리막당 자유화사랑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었거든요. 척수신경과 뇌신경의 관계. 숙제를 내드리고, 이 숙제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실까, 끙끙 앓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많이 죄송했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내가지고, 제가 이 숙제를 내드린 이유는 치유를 공부할 때에 뇌와 척수의 관계, 뇌와 척수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경락, 경혈을 공부한다든가 어떤 치유를 공부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 십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설명드릴 내용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드리는데 아무래도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풀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뇌와 척수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뇌와 척수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몸은 처음에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서 생겨난 하나의 세포에서 몸이 되어졌죠. 그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쭉 분열하다가 자궁벽에 착상한 상태에서 어느 한순간에 위쪽으로 싹 세포들이 몰려요. 그러면서 공간이 형성됩니다. 모든 창조의 행위에는 항상 공간이 만들어져요. 참 신비하죠. 공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예. 그러다가 이제 자궁 내부에서, 자궁벽에서 영양물질을 막 흡수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것이 갑자기 가운데로 두 층 배합판으로 두 층으로 탁 정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을 두 층 배합판이 가운데에서 딱 정렬을 하게 되면은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지죠. 위에 있는 공간이 양막 공간이 되고 밑에 있는 공간이 난황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공간이 나중에 전체 태아를 감싸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밑에 있는 난황 공간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공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말려 들어가서 소화관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두 층 배합판, 하나의 세포판이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하나의 세포판이 평평한 판이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둥글게 말려져서 신경관이 됩니다. 동그란 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이니까 가운데는 비어 있고 이렇게 말려서 접혀서 붙는 이 부분에서 세포들이 막 만들어져서 나와요. 이것이 신경능세포라고 합니다. 이 신경능세포가 결국은 이제 모든 몸을 만들게 돼요. 이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미시간대에서 촬영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의 판이 신경관으로 형성이 되어져서 여기서 나온 뉴럴 크레스트, 그러니까 신경능 세포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장기를 형성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 개 이렇게 소마이트, 분절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 분절이 결국 우리의 몸의 척추가 되는 거예요. 척수, 이 안에 있는 척수가 되고 이것이 척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포들이 이렇게 분열해 나와가지고 장기를 만들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몸은 누가 만들었느냐? 척수가 만든 겁니다. 그럼 뇌는 척수가 쭉 자라 올라가 가지고 여기 막혀서 거기서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척수가 자라서 계속 끝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형성된 것이 바로 뇌입니다. 여기서 또 세포가 내려와서 심장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 난황 공간이
이렇게 몸속으로 말려 들어와요. 말려 들어와서 그것이 소화기가 되고, 그 다음에 원시 생식 세포, 그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 있는 원기기관이 됩니다. 어쨌든 몸이 형성되어질 때 이 척수와 뇌가 몸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만 몸을 만들고 지금은 안 만드느냐? 지금도 몸을 만드는데, 만든다기보다는 관리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거는 이제 사람의 성인의 몸에서 보이는 척수와 뇌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판이 말려서서 척수가 되어지고, 신경관이 되어져서 척수가 되어지고, 그 끝에서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해서 뇌가 되어졌다. 이거와 뇌와 척수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다. 기능도 하나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 네, 관리자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뇌 내부의 구조는 대략 이런 모양인데, 이제 반쪽으로 잘려진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위에 있는 것, 덮고 있는 것이 대뇌 피질이고, 그 다음에, 어, 중뇌, 간뇌, 간뇌, 중뇌, 후뇌,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뇌를 이해한다는 것은 치료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락경혈에서 우선은 이 척수의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뭐 신경다발인가 보다. 신경다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뇌다. 척수도 뇌다.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척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면 기능을 알아야 되죠. 이 척수의 구조와 기능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척수의 단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척수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옆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1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척수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 두께가 다 다른데 평균 1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한다더니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보여주냐 그러시겠죠. 네, 간단하게 우선은 빨간색은 뭐냐 하면은 뇌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신경다발이에요. 뇌에서 척수로 명령을 보내는 거죠. 파란색은 뭐냐면 척수에서 뇌로 보고하는 신경다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행로,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건 위로 올라가니까 상행로, 이것을 운동하행로, 이것을 감각상행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어, 운동 하행로와 감각 상행로를 구분해서 보면 조금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운동, 오른쪽에는 감각, 이렇게 구분해서 그림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핵의 하나하나를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능을 알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이 안에 뭐가 있죠? 회색으로 보이는 게 있죠? 이것이 뇌의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몸에서 들어오는 몸, 장부, 근육, 뼈, 혈관, 모든 것, 그 모든 것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의사를 결정해서 명령까지 내리는 부분이 바로 척수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뇌로, 그러니까 척수니까 뇌로 또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내리는,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신경 다발인데 그것을 하행로, 상행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이름을 다 외워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 우선 운동 하행로, 뇌에서 척수로 내려오는 하행로 이름을 보면은 적핵 척수로, 그러니까 뇌에 적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적핵에서 척수로 내려보내요. 적핵이 아주 중요한 뇌 기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뇌에 또 망상치라는 게 있어요. 망상치에서 척수로 명령을 내려보내는 게 망상척수로, 피계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 척수로 내려보내는 게 피계척수로, 전정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정핵에서 척수로 내려보내는 명령로가 전정척수로, 또 올리브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올리브핵에서 척수로 내려보내는 올리브척수로. 다시 말하면은 뇌의 각 영역에서 척수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려보내겠죠. 명령을 내려보낸다는 얘기는 뭔가 또 감각에서 보고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감각상행로, 그러니까 척수에서 받은 정보를 위로 보고하는 그 신경로가 감각상행로인데, 이쪽에 있는 거, 여기 이쪽, 이게 반쪽만 표현한 거니까 이거 전체잖아요. 이거 전체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엄청 큰 신경다발이에요. 아니 뭐 이게 1cm밖에 안 되는데 커봐야 지가 얼마나 크겠어. 근데 세포 단위로 생각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영역이에요. 또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이게 이제 SLTHC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경추, 흉추, 요추, 천골 이렇게 나눠서 신경 다발이 위로 쫙 올라가요.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신호를 뇌에 보고하는데, 이것을 후섬유단이라고 해요. 워낙 크니까. 이거는 척수에서 뇌로 보고하는 신경다발. 척수에서 소뇌로 보고를 한다. 척수에서 뇌의 시상으로 보고를 한다. 척수에서 뇌의 피계 영역으로 보고를 한다. 척수에서 올리브핵으로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척수에서는 1차적으로 자기가 일을 처리한다는 이거 중요해요. 그것은 무의식적 정보 처리라고 해요. 척수는 1차적으로 자기가 맡은 영역의 각 장기, 근육, 또 뼈, 혈관, 그런 모든 것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초단위로 일초에 수천만 비트로, 일초에 수천만 개의 신호로 초단위로 그걸 파악을 하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상황 파악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어떻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려보내는 역할을 척수에서 직접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폐를 관리하는 척수는 여기서 폐에 대한 모든 상황을 다 보고받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다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폐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폐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관리자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다. 또 관리자는 문제가 안 생겼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쪽으로 내려보내는 신경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척수와 뇌의 기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추신경, 말초신경, 자율신경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뇌와 척수, 이걸 합해서 중추신경이라고 해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말초신경이라고 해요. 중추신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단단한 뼈 속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두개골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뼈, 그 다음에 척추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뼈 속에 있는 것이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실제로 감각신호와 운동신경을 통해서
몸을 세포 단위로 관리를 한다. 모든 몸을. 팔, 다리, 장기, 근육, 뼈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말초신경은 여기서 각 세포 단위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광통신망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거기서도 굉장히 복잡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냅틱 프로틴이라고 해갖고 시냅스 프로틴이 단백질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척수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어디가 손상이 돼도 그냥 척수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아프다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뇌로 보고되었을 때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니까 척수에서 모든 장기와 근육과 몸의 각 영역을 다 관리를 해요. 여기 표시 안 된 것들이 팔과 다리인데 팔, 다리, 발가락, 손가락까지 모든 몸의 모든 영역을 이 척수가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영역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자율신경을 교감신경과 이게 어떤 게 교감신경인가요? 이 교감신경이네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서 이렇게 각 장기를 관리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눈에 문제가 생겼다. 이걸 관리하는 관리자에서 문제가 있는 거구나. 얼굴에 문제가 생겼다. 이걸 관리하는 관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뭐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겠죠. 이걸 관리하는 관리자 영역에서 또는 이 관리자에서 그 영역으로 나오는 신경망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심장을 관리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척수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어떤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통증이 일어나는 단순한 질병, 어떤 그냥 약간 고장난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이런 원리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암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그래요. 암세포가 생겨났을 때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거나 굉장히 그 역할이 약했거나 통신망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기 때문에 척수와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로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척수가 자라서 뇌가 되었다. 우리는 뇌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척수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척수와 뇌는 둘 다 중요한데 척수는 특별히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는 전혀 모르지만 지가 알아서 심장을 관리하고 폐를 관리하고 대장 관리하고 방광 관리하고 세상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얘네들이 다 처리하고 있다. 근데 나는 모르고 있다. 왜? 그것까지 알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뇌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관리할 수가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척수에서 1차적으로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한다. 그게 생명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척수와 뇌가 몸을 만들었다. 처음부터 척수와 뇌가 몸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척수와 뇌가 몸을 각 세포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척수와 뇌가 몸의 유일한 관리자이다. 척수는 무의식적으로 정보 처리를 한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알아서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척수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증상을 보고 어느 척수에 어떤 문제가 생겼겠구나.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것은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플 때 허리 요추 안에 있는 척수, 요추 안에 있는 척수를 요수라고 하죠. 요수에 문제가 생겼구나. 뼈가 대개는 뼈가 또는 디스크라고 하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척수를 눌렀을 때 엄청난 통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만 우리가 알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척수에 있는 그 모든 몸의 생명 현상은 걔네들이 일차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 무의식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중요도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척수는 뇌에 보고하고 뇌는 의식적,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하는데 왜 그러냐? 척수는 몸통과 팔과 다리 영역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목과 얼굴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12개의 뇌신경이 나와서 관리하는데 12개의 뇌신경, 몸통에서 나는 모든 감각과 운동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종합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데 뇌에서도 대부분은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몰라요.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것이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핵심입니다.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근데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대뇌로 올라왔을 때만 우리는 알아차리죠. 음, 그래서 뇌를 더 많이 이제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아 의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차리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처리가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뇌는 척수와 뇌신경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 신호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보 처리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뇌로 보고된 것만, 다시 말하면 대뇌가 해석된 것만 우리가 의식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정은 대뇌가 하는데 특히 전전두엽, 이 영역, 전전두엽, 특히 배 위측 전전두엽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최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아프다,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의식적인 정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몸에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무의식적 정보 처리. 이게 정보 처리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좀 직접적인 느낌이 안 오겠지만 그 생명 활동이거든요. 결국은 어, 세포 단위의 상태를 관리자가 파악하고 그게 대처하는 것이 생명 활동이거든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통증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것보다도 못 알아차리고 몸에서 처리되는 그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척수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연구하고 모든 치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은 특히 암 치유에 있어서 우리는 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척수와 뇌에. 간암이다. 그러면은 간에다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죠. 간에다가 약을 투입하고 뭐 수술도 하고.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냐. 간의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게 간을 관리하는 척수, 그다음에 뇌 이쪽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 있는데 증상만 자꾸 치료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을 비롯한 모든 병에도 뇌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치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치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뇌 공부를 정말 진하게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